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시어머니 정미자 씨와 36세 며느리 한서윤 씨입니다. 서윤 씨의 생일을 맞아 미자 씨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든 서윤 씨의 표정은 왠지 굳어 보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작은 선물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한데 왜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월의 따스한 봄볕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서윤의 36번째 생일날 아침이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미역국 한 그릇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남편 민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편의점에서 산 소형 케이크였지만 그래도 초는 정성껏 꽂혀 있었다. 고마워요.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초를 불었다. 가족끼리의 단출한 축하였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서윤도 그다지 큰 생일 파티를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미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분홍색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감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윤아. 미자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다. 서윤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님. 이거 내 생각하며 골랐다. 미자는 선물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다. 포장은 투박했지만 리본은 여러 번 묶고 풀어 다시 묶은 흔적이 역력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살짝 긴장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됐어. 그냥 받아. 생일인데. 미자는 툭툭 던지듯 말했지만 눈빛만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마음에 들까? 그런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고 포장지를 벗겨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옷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지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니트 가디건이었다. 스타일은 다소 투박했고 색감도 서윤이 평소 즐겨 입는 미니멀한 톤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든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좋아해야 할까? 솔직해져야 할까? 그 짧은 순간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예쁘네요. 겨우 짜낸 한마디였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미자는 그 반응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뭐야, 맘에 안 들어? 미자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미자는 서운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서윤은 당황해 옷을 다시 펼쳐 보였다. 그제야 사이즈도 맞지 않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라벨에는 100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의 체형보다 두세 치수는 큰 사이즈였다. 어머님, 이거 사이즈가 좀. 사이즈? 큰 게 편하잖아. 요즘 다들 헐렁하게 입더라고. 미자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사이즈를 정확히 몰랐다. 그냥 크면 입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골랐던 것이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다. 미자는 며느리의 침묵을 차갑게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그 말에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억지로 짜낸 감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미자의 귀에는 형식적으로만 들렸다. 미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알았어. 그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서윤아, 그냥 좀 이해해줘.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거잖아. 나도 알아요. 그런데 서윤은 말끝을 흐렸다. 손에 든 옷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이, 다른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이런 걸 고르셨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다. 자, 케이크나 먹자. 생일인데.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서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들었다. 케이크는 달았지만 왠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안방 안에서 미자는 침대 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서운함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렇게 싫었나? 그녀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떠올렸다.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평생 갖고 싶었던 그 옷이었다. 젊은 시절 옷가게 쇼윈도에서 수없이 바라만 보던 그 스타일.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살 수 없었고 세월이 지나며 점점 잊혀졌던 그 옷. 그런데 얼마 전 시장을 지나다가 비슷한 디자인을 발견했다. 미자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샀다.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다. 자신이 못 가져본 것을 며느리만큼은 가져보길 바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미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이내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다. 거실에서는 서윤이 선물 상자를 들고 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도 복잡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다. 중간에서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미안해지는 게 늘 반복되었다. 서유는 방 안에서 선물을 옷장 구석에 넣었다.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좋은 의도였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내 취향은 왜 몰라주실까?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억울함이 다시 밀려왔다. 생일 아침은 그렇게 어색한 공기 속에서 지나갔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아침이었다. 작은 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틈은 이후 점점 더 벌어지게 될 예정이었다. 생일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미자와 서유는 서로를 피하듯 지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어긋나게 조절했고 마주치면 겉으로만 인사를 나눴다. 민호는 그 어색한 공기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출근 시간만 기다렸다. 그날 오후 미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다.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고 계산을 마쳤다. 슈퍼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미자 씨. 이웃 김 여사였다. 65세의 김 여사는 동네에서 소식통으로 유명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 김 여사. 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김 여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이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요즘 며느리가 어때요? 잘 지내나?
김 여사는 슬쩍 물었다.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 불편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뭐, 그냥 그렇지. 아이고, 그냥 그렇다니. 사실 제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며느리가 생일 선물 싫다고 하더라면서요?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선물 받고 불만이 많았다나 뭘 하나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별로라고 했다던데. 김 여사는 마치 동정하듯 미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뭐. 시어머니 정성은 몰라주고.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저는 먼저 갈게요. 미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걸음이 빨라졌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상처가 깊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동네방네 험담거리로 만들었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기만 했다. 한편 서유는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너네 동네에서 내 얘기 나돈다던데? 시어머니한테 선물 받고 불평했다고? 서유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었다. 친구는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진 거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서유는 당황해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다. 누군가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분명했다. 집에 도착한 서유는 민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동네에서 내가 시어머님 선물 싫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나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친구한테만 조금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억울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불만을 말한 적도 없고 다만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좀 난처했어라고 털어놨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된 걸까? 일단 들어와. 내가 집에 먼저 갈게. 민호는 회사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거실에는 서윤이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방에 계셔. 나오시질 않아. 서윤은 작게 대답했다. 민호는 안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다. 미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뭐? 엄마 무슨 일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겠니? 며느리한테 물어봐. 미자는 쌀쌀하게 말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진땀을 흘렸다. 엄마, 서윤이가 그런 말 안 했대. 소문이 잘못 퍼진 거야. 소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게 소문이야? 미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 정말 오해해요. 저는 서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자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 내가 뭐라고 하든 이미 다 퍼졌어. 감사할 줄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께 감사하지 않은 적 없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자신은 그저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민호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럽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 보였다. 그는 그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일단 둘 다 진정해. 오해니까 풀면 되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다. 미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다. 집안 공기는 서늘해졌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서로를 자극했다. 미자는 며느리를 원망했고 서윤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지쳐갔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누구 하나 먼저 풀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미자와 서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 대하듯 지냈다. 서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회사에서 굳이 야근할 일이 없어도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미자도 며느리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그제야 방에서 나와 거실을 정리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서윤에게 밥 먹고 가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연락도 삼갔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출근할 때면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퇴근하면 아내의 침묵을 견뎌야 했다. 그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여보, 엄마한테 한번 먼저 말 걸어봐.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난 잘못한 게 없어. 알아. 근데 그냥 분위기라도 풀자고. 어머님이 먼저 오해를 푸셔야죠.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자는 동네 마트 앞에서 또다시 김 여사와 마주쳤다. 김 여사는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어머, 미자 씨, 요즘 며느리 어때요? 미자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김 여사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냥 그래요. 아이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아직도 그 일로 마음 상하셨나 봐. 김 여사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주는 건 무조건 감사했는데 말이죠. 그만해요, 김 여사. 미자는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며느리가 요즘 예의가 더 없어졌다던데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한대요. 누가 그래요? 아, 옆집 박 사장님이 그러던데. 며느리 보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대요. 김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미자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다.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에요. 시장 반찬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됐어요. 미자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는 깜짝 놀란 표로 뒤로 물러섰다. 아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미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깊이 새겨졌다. 며느리가 인사도 안 한다고? 미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무례해진 걸까? 아니면 또 소문이 과장된 걸까? 혼란스러웠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마침 서윤이 일찍 퇴근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왔습니다. 서윤은 작게 인사하고 빠르게 방문을 닫았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정말로 며느리와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겠지만 이제는 각자 따로 먹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서윤은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미자는 혼자 작은 상을 차려 안방에서 식사를 마쳤다. 밤이 되자 민호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 안 분위기가 여전히 차갑다는 걸 느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미자는 짧게 대답하고 TV만 보고 있었다. 민호는 안방 쪽을 향해 걸어갔다. 서윤아, 나왔어. 응. 역시 짧은 대답뿐이었다. 민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다. 엄마, 서윤이도 힘들어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자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며느리는 왜 먼저 사과 안 해? 엄마도 오해하신 거잖아요. 서윤이는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럼 소문은 왜 도는데? 미자는 날카롭게 반문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야, 넌 항상 중간만 지키려고 하지.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 엄마,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됐어. 내 마음대로 해. 미자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서윤도 방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긋난 작은 순간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졌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서윤은 여러 번 생각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사과를 가로막았다.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신만 굽혀야 하는 걸까? 그날 밤도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다. 미자는 며느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고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 둘의 간격은 점점 넓어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주말 오후였다. 민호는 회사 일로 급하게 출근했고 집에는 미자와 서윤만 남았다. 둘은 여전히 서로를 피하며 각자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윤은 방에서 책을 읽다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미자가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미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병원 갔다 올게. 미자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외출했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윤은 빨래를 개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 방 이불도 좀 털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평소 같으면 미자가 직접 했겠지만 요즘 허리가 좋지 않다는 말을 민호에게서 들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러다가 서랍장 위에 먼지가 쌓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청소 좀 해드려야겠다. 서유는 걸레를 가져와 서랍장을 닦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치우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서유는 호기심에 상자를 꺼냈다. 열어봐도 될까 고민했지만 청소하는 김에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맨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유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머님이시네. 사진 속 미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20살쯤 돼 보이는 그녀는 가녀린 몸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즘의 단호하고 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서유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봤다. 젊은 시절의 미자, 결혼식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모두 오래전 추억들이었다. 그러다가 편지 한 장이 구겨진 채 사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편지지였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편지를 읽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편지를 펼쳤다. 필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미자가 젊었을 때 쓴 것이 분명했다. 1978년 5월 12일. 오늘 시장에 갔다가 옷가게 앞을 지나쳤다. 쇼윈도에 베이지색 니트가 걸려 있었다. 꽃무늬가 너무 예뻤다.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이 옷을 꼭 사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다음 생에나 가능할 것 같다. 남편 월급으로는 에브뉴 사기도 빠듯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입어보고 싶다. 내 딸이 생기면 이런 옷을 사줘야지. 서윤의 손이 떨렸다. 글씨는 미자의 젊은 날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 선물이었다. 아,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생일날 받았던 그 베이지색 꽃무늬 니트, 투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했던 그 선물. 그게 시어머니가 평생 갖고 싶었던 옷이었다. 서유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자는 그 옷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살 수 없었던 옷. 하지만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던 옷. 딸이 생기면 사주고 싶다는 문장에서 서유는 숨이 막혔다. 미자에게는 딸이 없었다. 아들 민호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그 옷을 선물한 것이다. 서유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취향이 다르다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상자 안에는 다른 편지들도 있었다. 하나씩 읽어보니 모두 미자의 젊은 시절 일기였다. 가난했던 시절,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싶다는 소망. 내 며느리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다. 마지막 편지에 적힌 문장이었다. 날짜는 작년이었다. 미자는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갈등의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준 것이었다. 자신이 평생 갖고 싶었던 것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정말 몰랐구나. 서유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상처를 알아버렸다.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서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진과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미자의 삶을 떠올렸다. 힘들었던 시절, 참았던 욕망,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들. 어머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마음을 짓눌렀다.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미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미안함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이 지났다. 서윤은 그 이후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출근길에도 회사에서도 퇴근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와 사진들로 가득했다. 어머님이 평생 갖고 싶었던 거였구나. 서윤은 그날 이후 선물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청춘, 희생, 그리고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다. 미자가 젊었을 때 너무 갖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그 옷. 그녀는 그 옷을 평생 잊지 못했고 결국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하는 며느리만큼은 가지길 바랐던 마음. 서윤은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만 생각했구나. 자책감이 밀려왔다. 취향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했던 자신. 사이즈가 크다고 속으로 불평했던 자신. 그 모든 게 부끄러웠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선물을 건넬 때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서운해하던 표정. 이제야 그 감정들이 이해되었다. 어머님은 제 반응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이고 눈물을 닦아야 했다. 동료가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서윤은 네,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떤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다. 안방 불은 켜져 있었다. 미자가 방 안에 계신 것 같았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한참을 고민했다.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내일로 미뤄야 할까?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은 분명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윤은 용기를 냈다. 옷장을 열고 그 선물을 꺼냈다. 베이지색 꽃무늬 니트.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옷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투박한 게 아니라 따뜻해 보였다. 서윤은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몸에 대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사이즈가 커서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색감도 따뜻했다. 왜 그때는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편견 때문이었구나.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취향만 고집했던 게 후회스러웠다. 옷을 다시 개어놓고 서윤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서윤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어머님께 사과하려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응,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 서윤은 그날 발견했던 편지와 사진 얘기를 민호에게 들려줬다. 민호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는 놀라면서도 숙연해졌다.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응, 나 정말 몰랐어. 너무 미안해.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가서 얘기해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하지만 완벽한 말은 없었다. 그저 진심을 전하는 수밖에.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일찍 일어났다. 미자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좀 괜찮으세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유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미자는 먼저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서윤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생일날 선물 받고 제가 너무 예의 없었어요. 미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라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님 방 청소하다가 편지를 봤어요. 미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옷이 어머님이 평생 갖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지, 그 옷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미자의 눈도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님은 제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건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어요. 너무 죄송해요.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함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미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너도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마음속에서 자라던 미안함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서윤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울음이 쉽게 멈추지 않았다. 미자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윤아, 고개 들어.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미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도 나도 서툴렀던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며칠 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내 취향을 몰랐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몰라봤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자는 작게 웃었다.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미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윤은 코를 훌쩍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며칠 전에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편지들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편지? 아내가 젊었을 때 쓴 거? 미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방 청소하다가 무심코 봤어요. 됐어. 어차피 옛날 얘기야. 미자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요즘처럼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미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옷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갖고 싶었어.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시장 가면 그 옷가게 앞을 일부러 지나가곤 했지. 쇼윈도에 걸린 옷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걸 사야지 하고 다짐했어. 서유는 조용히 귀 기울였다. 그런데 살 수가 없었어. 남편 월급으로는 에브뉴 사기도 빠듯했거든. 옷 같은 건 사치였지. 미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편지에라도 쓴 거야. 언젠가는 꼭 저걸 갖겠다고. 그런데 결국 못 사셨어요? 응. 세월이 지나니까 그 가게도 없어지고 그 스타일도 유행이 지나갔지.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어. 미자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에서 비슷한 걸 봤어.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다 났지. 그래서 사신 거예요? 응. 망설임 없이 샀어. 내가 입으려고 산 건 아니었고 너한테 주고 싶었어. 미자는 서윤을 바라봤다. 내가 못 가져본 거 너만큼은 가져봤으면 했어. 그게 내 마음이었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미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좋아요. 그 옷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요. 그래도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 스타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요. 서윤의 말에 미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아,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였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리고 소문 얘기는 정말 오해예요.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동네방네 험담한 적 없어요. 친구 한 명한테만 좀 힘들다고 했을 뿐이에요. 알아. 김 여사가 과장한 거겠지. 미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말은 항상 걸러들어야 돼.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우리 둘 다 조심하자.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앞으로는 뭐든 솔직하게 얘기하자. 오해 쌓이지 않게.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서유는 환하게 웃었다. 미자도 따라 웃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 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의가 취소돼서 그런데 둘이 웃고 있네? 화해한 거야? 민호는 반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응, 우리 얘기 좀 했어. 서윤이 대답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다행이다. 요즘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뭐가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었지. 미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 그래도 저 때문에 화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조율했잖아요. 조율? 넌 그냥 우왕좌왕했지. 서윤도 남편을 놀렸다. 민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야, 내가 없었으면 너희 둘 더 싸웠을걸? 됐어, 아들. 수고했어. 미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다.
세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순간이었다. 가족 분위기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서윤이 물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뭘? 가족인데.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서윤도 따라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갈등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다. 민호는 TV를 켜려다가 그냥 껐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자와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베이지색 꽃무늬 니트였다. 생일날 받았던 바로 그 선물. 이거, 미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서윤은 옷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다시 보니까 정말 예뻐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그때는 제가 겉모습만 봤어요. 색깔이 화려하다고, 스타일이 투박하다고만 생각했죠. 서윤은 옷을 들고 미자 앞에 앉았다. 근데 이제는 보여요. 이 꽃무늬 하나하나에 어머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미자는 말없이 옷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옷을 어떻게 고르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시장 가다가 우연히 봤어. 쇼윈도에 걸려 있더라고.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봤지.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젊었을 때 저 옷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미자는 옷을 쓰다듬었다. 쇼윈도 앞에서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왜 고민하셨어요?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뭔지 잘 모르잖아. 미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샀어. 점원한테 며느리 주려고 한다니까. 이거 요즘 다시 유행이래. 레트로 스타일이라나 뭐라나.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요즘 이런 스타일 다시 유행이에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미자도 따라 웃었다. 서윤은 옷을 몸에 대보았다. 사실 처음엔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좋아요. 헐렁한 게 편하고. 정말? 네. 그리고 이 색깔도 따뜻해 보여요. 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미자는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서윤아, 억지로 좋은 척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예쁘게 보여요. 서윤은 옷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갔다. 몸에 대고 이리저리 맞춰봤다. 어머님, 이거 입고 사진 찍어도 돼요? 뭐, 사진? 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입고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럴 거 없어. 그냥 입기만 해도 돼. 아니에요. 꼭 사진 찍을래요. 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다. 민호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다. 엄마, 서윤이가 진심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미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님, 이 옷 고르실 때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엄청 했지. 1시간 넘게 고민했어. 어떤 점을 고민하셨어요? 내가 좋아할지, 사이즈가 맞을지,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건 아닌지. 미자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점원이 자꾸 권하길래 샀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걱정됐어. 혹시 내가 싫어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셨구나. 서유는 코끝이 찡해졌다. 저는 어머님이 그냥 아무거나 고르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야. 맞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미자와 현재의 서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시간과 세대를 넘어 두 여자의 마음이 이어졌다. 어머님도 젊었을 때 이런 옷 입고 싶으셨죠? 응, 정말 갖고 싶었어. 그럼 어머님도 한번 입어보세요. 뭐, 나는 이제 늙었는데. 미자는 손을 저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입으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서윤은 옷을 미자에게 건넸다. 미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됐어. 이건 내 거야. 어머님 거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평생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서윤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감정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냥 한 번만 입어보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서윤이 간청했다. 민호도 거들었다. 엄마 한번 입어봐요. 서윤이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옷을 입고 나왔다. 어때? 미자는 어색하게 물었다. 서윤과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서윤이 소리쳤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진짜 예쁘세요. 미자는 부끄러워하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정말 어울려? 네, 정말이요. 서윤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갖고 싶었던 옷을 이제야 입어본 것이다. 어머님,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뭐, 같이? 네. 어머님이랑 저랑 같이 이 옷 입고. 서윤의 제안에 미자는 놀랐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 그럼 한번 찍어볼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민호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울렸다.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선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순간이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세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미자는 옷을 벗으려다가 서윤이 말렸다. 어머님, 그냥 입고 계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입고 있을까? 미자는 수줍게 웃으며 옷을 만졌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며칠간의 긴장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다. 엄마, 서윤아, 진짜 다행이다.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를 바라봤다. 뭐가? 너희 둘이 화해해서 요즘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서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고생 많았죠?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이렇게 된 게 다행이지. 민호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미자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내가 뭘 했어? 예. 저요? 응. 중간에서 조율했다며? 미자의 질문에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는 뭘 제대로 한 게 없었다. 그저 양쪽 눈치만 보다가 우왕좌왕했을 뿐이었다. 그게 저는 넌 우왕좌왕만 했잖아.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민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야,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어. 어떻게? 엄마한테 서윤이 편도 들어주고 서윤이한테 엄마 편도 들어줬잖아. 민호가 항변했다. 미자와 서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조율이야? 그냥 양다리 걸친 거지. 미자가 놀렸다. 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래도 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알아. 고생했어, 아들. 미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는 겨우 인정받은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서윤도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당신이 중간에서 버텨줬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었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는 조금 쑥스러워했다. 사실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했어야 했는데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미자가 말했다. 내가 중간에서 우왕좌왕한 것도 나름대로 역할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더 심하게 싸우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여보가 없었으면 저 어머님께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서윤도 동의했다. 민호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잘할게요. 좀 더 명확하게 중재할게요. 됐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자가 웃으며 말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도 내 취향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나저나 엄마 센스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자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센스? 네. 선물 고를 때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제 취향 좀 물어보세요. 아, 그래. 그럼 내 취향이 뭔데? 미자도 농담조로 받아쳤다. 심플한 거요. 색깔도 베이지나 화이트 같은 거. 그럼 이번 선물이 딱이네. 베이지색이잖아. 어머님, 이건 좀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게 예쁜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심심하게 입어.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웃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는 화려한 게 좋고 서윤이는 심플한 게 좋고 그럼 중간으로 타협하면 되겠네. 중간이 뭔데? 약간 화려한 심플? 아니면 약간 심플한 화려? 민호의 말에 미자와 서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민호는 말을 흐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호야, 너 진짜 센스 없다. 미자가 아들의 머리를 툭 쳤다. 민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긴. 바보 같아. 엄마도 참. 민호는 볼멘 소리를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가족 분위기가 오랜만에 밝아졌다. 서윤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갈등 전에도 이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같이 쇼핑 갈래요? 서윤이 제안했다. 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쇼핑? 우리 둘이? 네. 어머님 취향도 좀 알고 싶고 제 취향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지. 미자는 환하게 웃었다.
며느리와 단둘이 쇼핑을 가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민호야, 너도 갈래? 저요? 아니에요. 둘이 가세요. 민호는 손을 저었다. 여자들끼리 쇼핑 가는데 끼고 싶지 않았다. 그럼 우리 둘이 가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약속을 정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세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순간이었다. 갈등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아? 미자가 물었다. 과일 좀 깎아올까? 제가 할게요, 어머님.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같이 하자. 네.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TV를 켰다. 하지만 TV보다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 좋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겠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봄날의 화창한 오후였다. 서윤은 약속했던 대로 그 선물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베이지색 꽃무늬 니트는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돌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는 이 옷에 담긴 의미를 알기 때문이었다.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서윤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어디가? 그냥 공원 산책 좀 하려고. 사진도 찍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응, 어머님께 사진 보내드릴 거야. 서윤은 핸드폰과 가방을 챙겼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안방에서 미자가 나왔다. 서윤아, 어디가? 어머님,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미자는 며느리의 옷차림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 그거 입고 나가는구나.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어머님. 사진 찍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래, 예쁘게 찍어. 서윤은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미자는 현관문을 닫고 민호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며느리 예쁘지? 그럼요. 엄마가 고른 옷이 잘 어울려요. 그치? 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다. 서윤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강아지와 산책하는 젊은이들. 평화로운 오후였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장 찍다 보니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다. 벚꽃을 배경으로 밝은 햇살을 받으며 찍은 사진은 생각보다 예뻤다. 이 사진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서윤은 사진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가장 자연스럽게 웃는 사진 한 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미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사진 찍었어요. 선물 정말 잘 어울리죠? 감사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집에서 미자는 핸드폰 알림 소리에 휴대폰을 들었다.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다. 사진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벚꽃이 날리는 공원을 배경으로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다. 미자는 사진을 보며 크게 웃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미자는 아들을 불렀다. 민호가 다가와 화면을 봤다. 우와, 진짜 예쁘네요.
서윤이 표정 좋다. 그치?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미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답장을 보냈다.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예쁘게 입어줘서 고마워. 서윤은 답장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화면 너머로도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 같았다.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산책을 이어갔다. 니트를 입고 걷는데 생각보다 편했다. 사이즈가 커서 답답하지 않았고 봄바람이 불어도 따뜻했다. 이제 이 옷을 자주 입어야겠다. 서유는 마음먹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마음에 들었다. 이 옷에 담긴 이야기, 그 의미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미자가 웃으며 맞이했다. 다녀왔어? 네, 어머님. 산책 정말 좋았어요. 사진 잘 봤어. 정말 예뻤어.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옷 생겼어요. 서유는 진심으로 말했다.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예쁘게 입어. 네, 자주 입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만이 남았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미자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했다. 오늘 서윤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어머님 감사해요. 뭘? 자주 해줄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민호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 좋게 밥을 먹었다. 엄마, 서윤아, 다음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어디 갈까? 민호가 제안했다. 어디? 바다 어때? 날씨도 좋은데. 좋지. 미자가 먼저 동의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가자. 세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대화했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겼다. 멀었던 마음이 가까워졌다. 그날 밤 서윤은 방에서 사진들을 다시 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찍은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소중한 기억이었다.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남기는구나. 서윤은 생각했다. 선물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미자도 안방에서 며느리가 보낸 사진을 다시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서윤의 미소가 진짜였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미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옛날 상자에 넣어두었던 편지들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 편지들을 꺼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평생 갖고 싶었던 그 옷을 며느리가 대신 입어주었으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남긴 하루였다. 내일은 또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2주 후 일요일 오후였다. 집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민호의 누나 가족도 오기로 했다. 부엌에서는 미자와 서윤이 나란히 서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미자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서윤은 샐러드를 만들었다. 서윤아, 파 좀 더 썰어줄래? 네, 어머님. 이 정도면 돼요? 응, 딱 좋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요리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서윤아, 누나 곧 도착한대요.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네. 미자는 불 조절을 하며 서둘렀다. 서윤도 접시를 꺼내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배운 요리법 하나 알려드려도 돼요? 응? 뭔데? 김치찌개에 된장 조금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요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 그래. 한번 해볼까? 미자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서윤이 건넨 된장을 조금 넣고 맛을 봤다.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네. 그쵸? 저도 요리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요즘 유튜브가 다 알려주더라. 나도 한번 봐야겠다. 제가 좋은 채널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자는 서윤에게 옛날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서윤은 미자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줬다.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의 누나 가족이 도착한 것이었다. 민호가 문을 열자 누나와 형부, 조카가 들어왔다. 오빠, 오랜만이야. 누나, 어서 와. 엄마. 누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미자는 딸을 보며 반가워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엄마. 서윤이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 같이 요리하고 있어. 누나는 부엌으로 갔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했다. 언니 오셨어요? 서윤아. 엄마랑 요리하고 있어? 신기하다. 누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 오늘 음식 진짜 많아요. 기대하세요. 그래. 엄마 요리 솜씨는 알지만 서윤이 요리도 기대되는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께. 서윤의 말에 미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뭘? 내가 더 잘해.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잘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웃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샐러드,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 자, 다들 많이 먹어. 미자가 말했다. 가족들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조카가 감탄했다. 형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늘 요리 특히 맛있어요. 서윤이도 도와줘서 그래. 미자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서윤은 쑥스럽게 웃었다. 저는 조금만 도왔어요. 아니야. 많이 도와줬어. 식사 중에 누나가 물었다. 그나저나 엄마 서윤이 요즘 사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자와 서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응, 조금 있었지. 미자가 대답했다.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어. 근데 다 풀렸어. 어떻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서윤이 거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비슷한 점도 보여요. 그렇구나. 보기 좋다. 누나는 흐뭇하게 웃었다. 가족 모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다. 식사 후 미자는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다음 주에 약속한 쇼핑 가자. 네, 어머님. 저 정말 기대돼요. 나도. 내 취향 좀 제대로 알아야겠어. 저도 어머님 취향 더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약속을 확인하며 웃었다. 부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어색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창밖에서는 이웃 김 여사가 지나가다가 집안을 슬쩍 봤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저 집 분위기 완전 좋아졌네? 김 여사는 궁금한 표로 잠시 서 있다가 그냥 지나갔다. 더 이상 퍼뜨릴 소문도 없었다. 동네 소문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거실에서 가족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다. 조카는 민호와 게임을 하고 누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은 형부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서윤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형부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서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상의 균형이 찾아왔다. 작은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이해를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누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미자, 민호, 서윤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미자가 말했다. 가족이 다 모이니까 좋더라. 맞아요. 자주 모여야겠어요. 서윤이 동의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바비큐 파티 할까요? 좋지. 세 사람은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웃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고 나란히 앉았다. 미자는 가운데, 서윤과 민호는 양옆에 앉았다. 서윤아, 오늘 고마워. 뭐가요, 어머님? 요리 도와준 것, 가족들 잘 대해준 것. 다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배우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갔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한 곳에 있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 작은 선물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옷장 속 베이지색 니트를 떠올렸다. 그 옷은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선물이었다. 다음에는 이 옷 입고 어머님이랑 사진 더 찍어야지. 서윤은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